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와이즈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필명 생각하는 사자님, 박정재 그로잉랩 대표님 모셨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뭐 버틀러 맞습니다. 운영자로도 네. 유명하시고, 오늘은 그래서 투자자로서 또 그리고 스타트업의 대표로서 그리고 또 뭐 버틀러를 운영하시고 또 활용하시는 사람 입장에서 좀 다각도로 오늘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직접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전 박정재라고 하고요. 그 블로그는 생각하는 사자라는 이름으로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버틀러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기업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그로잉랩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로잉랩. 네. 이 회사 이름이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이 서울대 나오셨나요? 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스탠퍼드대를 나오셨어요? 석사? 네네네. 석사했습니다. 네. 근데 또 UC 버클리대를 나오셨어요? 네네. 박사? 아니, 거의 이제 석사를 2번을 했습니다. 네. 이 정도는 거의 사기 캐릭터 아닙니까? 뭐 전공하셨던 거예요? 어떤 거 전공하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는 기계공학이랑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고요. 예. 그다음에 병역 특례로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복학을 해서 금융 쪽을 좀 공부를 하고 싶어져서 이제 스탠포드를 진학을 했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뉴욕에서 일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시작은 이제 뉴욕에서 한 투자은행 한 곳에서 트레이딩 플로어에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때 한참 금융위로 막 시끄러울 때였어요. 예. 2009년, 2010년. 그래서 이제 비자 문제가 좀 발생을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비자 문제가 발생해서 같은 회사 이제 홍콩 데스크로 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홍콩까지. 네네네. 그러면은 외국계 IB의 트레이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홍콩에 가셨다가 국내 금융사로도 오셨던 거예요? 이제 트레이더로 시작을 했어요, 일을. 예. 그러니까 제가 금융공학이라는 걸 전공하고 트레이더로 시작을 해서 이제 뭐 파생상품 쪽 트레이더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좋은 기회가 닿아가지고 좀 빠른 시기에 이제 그 같이 일하던 이제 선배님이랑 네.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작은 자산운용사를 창업하면서 이제 펀드 매니저의 길을 걷게 됐어요. 한국에서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일들을 다 그만두시고 뭐 그로잉랩을 창업하시고 이렇게 이어졌던 거예요? 이제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건데 예. 이제 그 과정에서도 사실 좀 많은 사실 뭐 스토리들은 있었어요. 그게 제가 이 창업하기 전에 속해 있던 어떤 제 업이 이 투자심사역이었고요. 벤처 캐피탈의 투자심사역이었고 예.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맡은 역할이 글로벌 기업의 자회사 CVC라고 흔히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의 이제 아시아 쪽을 좀 담당해서 투자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계기가 됐던 게 이제 그 2020년 3월이었을 거예요. 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이 딱 돼버렸잖아요. 팬데믹 빵 터졌을 때. 네네네. 그 비행기도 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역할 자체가 별로 없는 상태였고 사실 뭐 그냥 정만 두고 뭐 월급만 따박따박 받으면서 살 수도 좀 더 뭐 길게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시작을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사용하던 스프레드시트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위해서 사용하던 과거에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 사용하던 그 스프레드시트가 있었는데 얘를 이제 한번 자동화해 보자 라고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엑셀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네, 써보니까 이거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제가 써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이어져 가지고 뭐 제가 그 트레이더를 하면서도 제가 사용하는 그 어떤 도구들 트레이딩에 필요한 도구들은 직접 다 만들어서 썼었고 이런 게 이제 연결되면서 이제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제가 집에 머무르게 되면서 이제 이거나 좀 해볼까 해서 시작했던 게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가 그냥 네네. 심심한데 뭐 자동화 프로그램이나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이렇게 그 주식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지금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죠? 네네. 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산의 일정 부분은 주식을 투자하고 있어요. 좀 많이 불리셨나요? 저희 이거 타이틀은 제아이야 고수들로 나갈 건데. 뭐
다양하게 경험한 것 같아요. 다양한 경험. 예, 많이도 불려도 받고 또 많이도 손실도 많이 나보고.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음. 조금 손에 꼽을 수 있는 뭐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 있을까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예. 자, 이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021년까지죠. 한 2년 가까이를 한 기업만 가지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한 2년 가까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네네네. 한 개의 기업만 몰빵 2년 동안. 몰빵 흔히 말하는 몰빵이죠. 네네. 오. 근데 이제 그 경험이 성공이기도 하면서 사실 실패이기도 한 어떤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이었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이제 뭐 자산의 측면에서 보면은 좀 돈을 벌었으니까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경험이 약간 독이 된 게 그 다음에 어떤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약간 이제 자만하게 되는. 네. 아니 어느 정도 수익률을 올리면 자만에 빠지는 겁니까? 그 회사를 이렇게 투자하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었어요. 2020년도 3월에 이제 그 코로나가 네네네. 발생하면서 이 회사가 거래 정지까지 됐었어요, 심지어. 오. 네, 그 한 7개월 정도 거래 정지가 돼 있었는데 7개월이나요? 어떤 이슈가 생겨서. 네.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 저는 장외에서 더 사고 그랬었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이 회사 완전 생각하는 사자 야수의 심장이네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봤을 때 명확하다는 어떤 이 근거가 있었고 또 제가 하던 일과도 맞닿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핀테크 쪽 투자를 했었는데 핀테크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가 이제 펼쳐지는데 어떤 이슈로 인해서 이제 그 거래 정지가 그때 정말 최악의 순간에 2020년 3월에 네. 가장 안 좋은 시기에 딱 정지가 된 거예요. 남들 다 V자 반등하고 있는데 쫙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한 7개월 동안 심적인 이건 좀 컸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이제 뭐 장외로 혹시 와. 이제 팔 물량들이 있는지 알아보러 다니고 뭐 그랬었으니까. 근데 그 정도를 하게 된 게 정말 한 회사 열심히 봤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그 뭐 회사 대표님도 만나게 되고 뭐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래 재개됐을 때 네. 어떻게 됐는가요? 그래서 7개월 만에. 된 날 이제 딱 뭐 2배가 돼서 이제 시작을 했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7개월 기다릴만 하네. 네. 그 다음에 이제 2월인가 3월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실적 네, 발표를 네, 하고 네. 나서 또 2배 점프해서 이제 4배가, 그러니까 바닥 대비해서 4배가 오른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매수한 그 가격 기준은 한 3배 정도 됐던. 혹시 그래도 이제 펀드 매니저도 좀 하셨었고 직접 투자도 하셨었고 직접 느끼시기에 주식 투자를 할 때 이게 진짜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신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제가 가지지 못한 기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기질. 네, 그 기질이 어떤 기질이냐면 겸손한 기질. 주식 투자가 맞으려고 네. 내가 맞다라는 걸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관점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많이 한다든지 이제 좀 성공적인 어떤 이런 커리어 패스를 걸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곳에서도 내가 좀 더 이제 맞다라는 거를 이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조금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낮은 분들이 계시고 이제 이런 분들이 기질적으로 좀 잘 맞는 게 아닐까. 예전에 저로 생각하면 좀 많이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고 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이제 에고가 많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직업이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내가 맞아, 네가 맞아 이제 이걸로 또 전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분석한 게 옳고 맞아요. 내가 제일 많이 분석을 했고 이 회사 내가 제일 잘하는데 그렇죠. 예. 그걸 이제 또 인정받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집착하게 되고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개별 종목에 개별 기업에 대해서 내가 좋아한다라고 해서 막 얘기하고 다닌다든지 그게 저한테 주식 투자자로서의 저에게 어떤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냥 주식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건 이래서 좋아 저래서 좋아라는 네. 뭐 이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거를 굉장히 그 강하게 토론 이상의 네네네 강력한 주장, 스트롱 바이, 맞아요. 네. 컨빅션 바이 막 이런 거. 네. 그랬을 때 틀릴 수 있다라는 건 나는 알고 있지만 네. 그걸 듣는 사람들은 이제 그 잘못된 이제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리고 나는 생각을 바꿀 수 있지만 그때 내가 바꿨다라는 걸 또 모르죠. 알려드릴 수도 없는 일인 거고요. 네.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버틀러가 네네네. 영어로 집사 맞습니다. 라는 네네. 뜻이죠. 네.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집사인 거죠. 그냥 단순히 잡무를 처리해 준다라기보다, 그러니까 이 투자라는 게 굉장히 고도의 어떤 뭐 지적 행위 네.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그 데이터도 봐야 되고 프로세싱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 봐야 될 게 너무 많고 네. 또 고민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면, 그러니까 투자자는 최종적인 어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되도록 그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버틀러를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모르실 거고. 아, 그렇죠. 네.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아까 그 시각화로 맞습니다. 시작을 네네.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좀 그레이드가 굉장히 높아졌죠. 이제 계속해서 좀 확장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 100이라고 하면 네. 지금 이제 한 10 정도? 아 그래요? 이제 아니, 어디까지 아직도 하시려고? 해야 될 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네. 전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를 나눠보게 되면 똑같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식 투자를 봤을 때요. 똑같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가 어떤 이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행위들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매와 투자로 나눠봤을 때 네. 전문 투자자 영역은 투자의 영역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반면에 이제 개인의 투자는 매매 영역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점점 더 와이스트리트도 그 중에 하나고 많은 어떤 이 뭐 훌륭하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기업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고 또 개인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그런 어떤 기업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펀더멘털 데이터, 결국 기업을 알고자 하려면 펀더멘털 데이터라는 걸 굉장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전문적인 학습을 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제 생각엔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가 가장 어렵고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고 그 투자의 관점에 따라 가지고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다양하겠죠. 네. 어떤 사람은 배당을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단순히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버틀에 보면 수주 잔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뭐 그 수주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 산업에선 수주가 수주 제일 잔고가 중요하니까. 중요할 수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보고 싶을 텐데 아하.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볼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기업을 알고자 하는 생각만 있다고 하면 네. 훨씬 쉽게 좀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데이터를 단순히 전달하는 걸 넘어서서 중요한 데이터들만 모아서 쉽게 보여주는 이런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혹시 좀 예시를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버틀러를 처음 사용 안 해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네이버에서 버틀러 치시면 검색해서. 보시면 좀 안타깝게도 좀 내려가야지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 버틀러라고 있고요. 네. 눌러보시면 이런 사이트로 연결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인데 아마 네네. 로그인을 안 하시고 오시면 이제 이런 그냥 카톡 아이디로. 랜딩 페이지로 오게 되실 거고 여기서 이제 그 회원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나 카카오로 일단 이 사이트를 보실 수 있게 되고요. 무료입니다, 무료. 네, 무료로 지금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한번 보면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이런 실적과 관련된 네. 재무제표부터 시작해서 이런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시각화를 다 해놓으신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계열로 쫙 볼 수가 있고요. 한눈에. 딱 현재 상황만 보면은 기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계열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과거와 현재까지. 네.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하나씩 이제 확장되어 나갔어요. 이 분석이라는 곳을 보면은 투자 지표 같은 것들 있죠. 뭐 듀퐁 분석도 있을 수 있고 자본 효율성을 볼 수도 있고 이제 요 ROE, PBR이라는 그래프도 되게 재밌는데 네. 이 ROE는 펀더멘탈이잖아요. 네. ROE는 펀더멘탈이고 PBR은 밸류에이션이에요. 예. 그러니까 ROE가 어떻게 보면 자본의 생산성이죠. 네. 자본의 생산성 대비해서 시장에서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요 그래프를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고요. 그리고 이런 밸류에이션 지표들도 바로 볼 수가 있고 투자 지표들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재밌는 게 소액주주 현황. 네네네. 그다음에 뭐 자사주 현황. 지금 삼성전자는 자사주가 없어서 안 나오고 있는데 예. 자사주 현황 같은 것도 바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많이들 그러니까 지금 염승환 이사님이 많이 네.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염승환 이사님이 버틀러를 그 많이들 활용을 하셔가지고 좀 사용자가 많이 유입이 돼요. 네네네. 감사하게도. 네, 그래서 이 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밴드도 바로 볼 수가 있고요. 밸류에이션 밴드. 네네네. PBR 밴드, BR 밴드 같은. 그다음에 이제 뭐 배당 현황 같은 거 보고 싶으면 배당도 볼 수가 있고 인직원 현황 예.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확장하는 부분이 그런데 이 사업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이런 데이터들이 약간 후행적이죠. 네. 사업 보고서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제 동행하는 어떤 데이터들 이런 그 투자에 조금 더 주가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직결되는 데이터들을 네.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부문 실적, 지역 실적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사업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데이터들이고요. 부문별 실적까지. 네네네. 분별 실적은 그래서 뭐 DS 부문인지. 맞아요. 네네. 여기 보시면 지금 DS가 반도체와 DS가 거의 다 반도체. 반도체가 들어가 있고 네. 예전엔 여기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가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디스플레이. 지금 SDC로 나와 있죠. 네. 그다음에 DX는 가전, C가 가전이죠. 예. 그다음에 IM이 스마트폰 그 모바일 우선. 쪽이죠. 네, 이렇게 세부적으로도 볼 수 있고요. 전체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기업의 지역별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다 볼 수 있고요. 지역별 실적이요. 네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예를 들어서 그 지역별로 나눴을 때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디가 가장 크냐? 뭐 혹시 알고 북미, 계세요? 뭐 해외. 네. 어디가 가장 지역별로 가장 큰 시장. 네네네. 중국에서 많이 뺏기고 있고 북미. 네, 맞습니다. 유럽 예. 지역인가? 북미, 미주가 가장 예. 커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비교를 바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래프인데요. 한 2배 정도 되죠. 유럽과 국내, 아시아, 아프리카, 중국이 다 좀 유사한 정도 레벨이고 이런 건 이제 한눈에 추이까지도 볼 수가 있는 이런 그래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오늘 이제 이 녹화를 위해서 제가 예. 이제 오픈을 한 조금 급하게 오픈을 한 네. 서비스가 여기 수출 실적. 저희 그 출연 일정에 맞춰서. 네. 네네네. 야. 보여드리려고 이제 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수출 실적이 수출 실적이요. 그러니까 많이들 요즘은 그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분들이 그 기업의 수출 품목 실적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뭐 매 1일마다 잠정 실적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15일에 확정 실적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에 맞춰 가지고 많이들 이제 보는데 근데 또 그냥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게 여기저기서 그 유통되는 것들은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럼 어디서 봐야 돼라는 이제 이런 바로 내가 직관적으로 직접, 보고 싶을 때. 직접 찾아서 보고 싶을 때 볼 수 네. 있는 공간은 사실 없거든요. 관세청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네. 이렇게 또 가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기업별로 이렇게 매핑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네. 기업에 어떤 품목이 중요한지 이제 이런 것까지 다 정리가 돼가지고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중요한 게 D램이고요. 예. D램의 수출 금액과 이런 주가의 어떤 추이, 연관성. 연관성을 바로 볼 수가 있고요. 주가가 수출 금액에 비해서 선행한다라는 게 딱 눈에 들어올 거예요. 네. 지금 이거는 이제 12개월 누적으로 1년치의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누적해서 보면은 조금 더 이 추이가 예. 이렇게 스무드하게 월별로 보게 되면 약간 노이즈가 생길 수 있는데 네, 이제 이런 것까지 준비가 돼 있고 여기에 보면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낸드 뭐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 회사가 이제 수출하고 있는 어떤 품목들이 쫙 볼 수 있는 야, 저거 애널리스트들이 네. 이른바 RA들 하고 거의 노가다로 돌리는 맞습니다. 건데 저런 네네네, 거. 맞습니다. 엑셀로 엄청나게 돌려가지고. 저도 이제 그 뭐 매니저하고 할 때 이제 주니어 친구들한테 항상 네, 부탁하는 시키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요 정도가 될 거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수주 기반의 기업들을 볼 경우에 뭐 이제 최근이라고 한동안 이제 지난 한 뭐 6개월 되게 핫했던 회사 중에 뭐 재룡전기 같은 회사들 있죠. 네네네. 재룡전기 같은 회사들을 한번 보게 볼까요? 되면 이게 뭐 추천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닌 거는 다들 이거 뭐 추천 종목, 인지하시겠죠? 관심 종목 아닙니다. 그냥 예시입니다. 네, 예시예요. 그러니까 회사들마다 이제 보고자 하는 정보들이 다를 거고, 네. 그죠? 그 중에 하나 이제 이런 수주 베이스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요약 화면인데 네. 이런 실적들 보시면 이 하얀 선이 주가예요.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예. 이 실적 영업이익 보시면은 쭉쭉 올라오면서 주가도 올라왔는데 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수주 잔고일 거예요. 수주 잔고가 어떻게 결국은 되는지. 과거 실적이 아니라 미래 실적을 봐야 되는데 당연히 수주 잔고에서 그게 실적으로 이어질 테니까. 네, 클루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수주 잔고를 보게 되면 이제 보시면 이제
이때가 2022년 1분기부터 이제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잔고가. 예.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주가는 또 따라서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제 동행 지표로 나오는 게 수출 실적. 수출 실적에서 이 회사의 어떤 소형 변압기 보시면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이제 금액이 늘어나고 있죠. 그게 이제 재룡전기가 소형 변압기를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네. 저거는 저 회사가 공시한 수주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관세청 통해서 나오는 소형 변압기 수출 데이터까지 같이 맞습니다. 끌어와서 네네. 두 개를 교차 검증하면서 보면 된다. 그렇죠. 네. 좀 도움이 된다. 여기서 근데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회사만의 데이터는 아닌 거죠. 이게 그러니까 소형 변압기라는 게 재룡전기 위에도 다른 또 기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소형 변압기 만드는 비상장사들도 꽤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회사들을 다 포함한 데이터가 될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 싶다 하면 지역 실적을 한번 보시면 돼요. 지역 실적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해외 쪽 수출도 지역별 수출. 해외 쪽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게 되면 기업의 사업 현황이 쫙 예. 펼쳐지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아이디어는 사실 다른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알고 있는 뭐 능력자들은 자기가 코딩 돌리고 맞아요. 엑셀 해갖고 막 자동화 돌리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또 하나가 특히 그러면 수주 같은 거는 네. 개별 수주 공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분기별로 수주 잔액이 공시가 저기 사업보고서 저 밑에 그냥 이렇게 있고 맞아요. 텍스트랑 맞습니다. 네. 간단한 표로만 있고 수주 공시가 건건이 만약에 단일 판매 공시가 나오면 이게 계속해서 자동으로 얹어져요? 잔액이 올라가요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예. 지금 계속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여기 기업 공시 저희 이제 버틀러의 큰 기능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개별 기업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좀 전에 보셨던 화면이 있고 네. 다른 하나는 기업 공시를 좀 기업 공시가 너무 많잖아요. 먼저 하루에 쏟아지는 것만 해도 뭐 셀 수 없이 많죠.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공시는 투자자한테 중요한 공시는 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돈 되는 공시. 그렇죠? 이제 그것들을 보시면 지금 페이지에 실적 속보 중요한 정보잖아요. 네. 어제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왔죠. 그 다음에 뭐 공급 계약 저거 공시들. 나눠 놓으셨구나. 이거를 네. 이게 하나하나 열어봐야 되면 이게 한도 끝도 없는 어떤 일들인 거죠. 이게 이제 공시 페이지 열어가지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다 DB화해서 이렇게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어요. 쉽게.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공급계 같은 거. 네. 재룡전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좀 건수나 이런 게 많았으니까. 네. 이렇게 이제 최근에 이제 공시되는 것도 다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예. 근데 말씀하셨던 이제 그 현재 진행 중인 애들이 쌓여서 보이느냐까지는 아직 완성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 그래프, 아까 보셨던 그래프에서 볼 수 있게 되면 또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이제 거기까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으로서 그로잉 랩이 커가려면 생존을 하려면 뭔가 유료화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잖아요. 수익 모델이. 수익 모델이 안정적인 필요하죠. 수익 모델이. 네네. 그 뭐 사업을 하면서 돈을 안 벌고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서비스를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그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이 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아마도 내년 연말이라든지 지금 하고자 하는 어떤 이 큰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완성된 상태에서 뭐 유료화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이제 사용을 좀 더 하시게 좀 열어놓고 싶고 그 이제 유료화 전에 하고 싶은 어떤 기능들이 뭐 예를 들자면 일단 미국 기업들 지금 한국 기업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미국 기업이 여기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전 제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네네네. 그래서 여기 추가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이제 기업 분석이라는 큰 기능이 메인이 되고 있는데 이 어떤 제가 추구하는 방향 자체는 버틀러라는 이름 자체가 투자 비서 버틀러거든요. 네. 투자 비서지 기업 분석 비서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펀드 매니저의 가장 큰 역할 또는 업무를 보면은 첫 번째는 기업 분석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 포트폴리오 관리를 개인은 왜 안 하고 있을까? 라는 사실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이게 전문 투자자들은 트레이더
펀드 매니저 할 것 없이 모두 다 어떤 대시보드, 내 자산 현황을 바로 볼 수 있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현황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이런 대시보드 기능을 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한테는 이게 주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 분석에서 제가 했던 부분이 조금 더 쉽게 어떻게 하면 개인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쉽게 만들어서 보여드리냐가 관점이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도 이게 전문 투자자 수준으로 만들게 되면 어렵거든요. 네. 이게 뭐 하나하나 다 봐야 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근데 개인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싶어하는 정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시각화해서 만든 이 포트폴리오 기능 거기에 더해서 지금 지금 웹 기반이다 보니까 네. 이제 저희 사용자분들 중에서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많고 네네. 이분들이 매번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오세요. 예. 이제 이런 불편함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앱 개발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수익화를 하든 이런 야.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걱정 혹시 안 해보셨어요? 저희도 많이 하고 있는 걱정인데 대부분 이제 직접 투자를 열심히 하시고 기업 분석도 하시고 이른바 공부하는 투자자들이 버틀러를 사용을 할 텐데 저희 와이스트리트도 사실은 그런 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주신데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분들이 절대 대중일 리가 없고 그럴 수 없죠. 다수일 리도 없어요. 정말 소수이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용자 풀이 좁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고민 혹시 안 해보셨어요? 왜냐면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이어가지고. 많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사업화를 하기 전에 고민도 사업을 하게 된 것도 결정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이제 제가 바라보는 어떤 방향 자체가 버틀러는 개인들도 이 편차는 있겠지만 네. 어떤 분들은 뭐 1에서 100까지를 다 보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예. 어떤 분들은 배당만 봐도 충분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수주잔고만 봐도 충분한 분 계시고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시장 데이터만 봐도 충분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굉장히 다양한 니즈들이 있는데 투자라는 게 굉장히 이 광범위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프로세싱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만들어내는 도출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봐야 되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들을 묶어서 쉽게 보여주게 되면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저희 뭐 아직까지는 시장 데이터 같은 건 없거든요. 시장 정보 뭐 마켓에 관련된 거는 없는데 앞으로는 이게 단순히 기업만 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에서 시작했을 때는 흔히 재무시각화 툴이라고들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때도 지금도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사용자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물론 뭐 이제 알려지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니즈에 맞는 데이터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 관리 부분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데 포트폴리오는 내 계좌는 누구나 관심이 있는 부분인 거죠. 네. 누구나 관심이 있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내 계좌가 보통 우리 지금 4개, 5개가 네. 되거든요. 이걸 이제 한 화면에서 확인을 하면서 내 계좌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많은 분들이 5년, 10년 했지만 내가 정말 도대체 내가 얼마 벌었지? 얼마 손실 났지? 잘 모르거든요. 정확히 계산하기 되게 어렵죠. 그렇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화면을 가지고 여기서 기업을 이제 눌러봤을 때 아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투자 도구들은 주가 화면으로 갈 거예요. 기업을 누르면. 주가와 관련된 어떤 뭐 주가 차트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호가창으로 가든지. 저희 이제 이 지금 보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네.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가게 되는 좀 제가 생각해서 지금 약간은 이제 이상적인. 다른 형태의 이런 이제 근데 이게 하루 아침에 뭐 그 습관화되지는 않을 거고 조금씩 더 뭐랄까 익숙해져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어요. 이 버틀러는 어떤 분들이 좀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이런 분들이 좀 직접 보셔라. 그러니까 소문 듣고 누가 이제 뭐 이 회사 좋아, 그냥 이 회사 어때 하면은 이제 네이버 증권 가서 주가 차트 확인 후에 MTS, HTS 켜서 매매. 바로 매수. 네, 이제 이 과정을 많이들 겪으시는데. 누가 정보가 있다더라. 네네네. 근데 만약에 그런 뭔가 딱
돈을 벌어주는 하나의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네. 그건 내 것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한 번쯤 확인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이 기업이 과거에는 어떻게 돈을 벌어왔는지. 이제 그래서 네이버 증권에서 매매로 가기 전에 한 번쯤 들러서 보시면 이제 기업을 한번 쭉 훑어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얼마 전에 그런 글도 블로그에 쓰셨다고 하는데 스스로를 주린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아, 네, 그게 주린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라.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뭐 그러니까 어린이를 뭐 이렇게 비하하지 마라.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다른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주린이라는 말, 그러니까 겸손한 이제 표현으로 스스로를 좀 겸손하게 표현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말들을 뭐 제가 주린이라서 잘 몰라서 그런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언어가 가지는 어떤 구속력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린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그게 나의 정당화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주린이니까 아직 몰라도 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주린이라는 그 언어 자체가 나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용어들, 예를 들어서 뭐 미래 고수, 뭐 미래 부자. 그게 되면 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주린이라는 단어를 나 스스로를 겸손한 뭐 용어를 많이 쓰시지만 그 사이드 이펙트가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는 거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정당화해주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으로. 뭐라 해야 될까? 좀 금융계 출신으로서 그리고 버틀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이 사이트 맵을 만들고 있는 개발자로서 그리고 또 한 명의 투자자로서 좀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해주실 수 있는 말씀, 메시지 어떤 게 있을까요? 투자라는 게 뭐 답이 없는 공간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이 행위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렵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기대고 싶은 어떤 유혹들도 굉장히 많이 도사리는 곳이고, 네. 이게 돈과 직결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근데 장점이자 단점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쌓일 수 있다라는 거. 지금의 실패가 실패가 아닌 거거든요. 금융자산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좀 좋은 환경에서 이제 계속해서 학습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게 나한테 큰 자산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멋있는 말씀입니다. 투자는 답이 없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다. 저도 종종 쓰는 표현인데요. 좀 수익률이 떨어지고 안 좋아지더라도 분명히 그 태엽으로 가는 장난감 자동차 항상 뒤로 당겨야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젠가 이 차가 태엽이 다 돼서 멈춰요. 네네. 그럼 거기서부터 또 뒤로 당겨야 다시 앞으로 가거든요. 저는 항상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종종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사실 저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안 그러면 저도 앞만 보고 가다가 또 막 넘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 항상 스스로도 돌아보고 또 대표님이 회사 이름으로 그로잉 랩으로 표현을 하신 것처럼 또 성장을 해야 되는 거. 생각하는 사장님과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제가 감사드리죠. 또 항상 네, 또 불러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도움을 주는 이 버틀러와 같은 좋은 사이트를 만들어 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로잉 랩의 박정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생하셨습니다.